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제 캐나다가 우선이다. 수주 가능성은 나토에 상당히 신경 쓰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제 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런 측면에서도 독일을 또 거스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기술력 성장이 뭐 엄청나게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죠. 분할 발주 얘기가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나왔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실전 배치된 잠수함이고 탄도탄 탑재해서 화력도 상당히 강하고 전례가 없는 재래식 잠수함이기 때문에 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6월 말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과 맞붙는 이번 수주전에서 우리나라 수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업계 분들을 이제 만나 뵀는데, 최근에 시기는 뭐 빠르면 이제 6월 말이고 일반적으로 7월 초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이 서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넘어온 그 문화, 그다음에 토양이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이제 철저히 이제 즐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7월 초순 이상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서류 작업을 하다 보면 비교를 다시 해야 되니까 면밀하게 점수를 줘야 되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해. 이거 급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예 밀려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6월 달에 빨리 뭐 이기든 지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7월 첫째 주까지는 이제 뭐 긴가민가 하다가 휴가를 가버린다는 거예요. 7월에서 8월은 어떠한 결정이 나올 것이 없다. 그들도 이제 쉬는데 뭐 주력하기 때문에, 그쪽 공무원들도. 그래서 9월 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주 가능성은 그들 입장에서는 나토에 상당히 신경 쓰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땅덩어리가 대서양을 북해를 놓고서 떨어져 있지만은 과거에 영연방 그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뭐 6.25 전쟁 도 그렇지만 신경을 좀 쓰거든요. 그쪽 방면에 땅이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군사력을 파견하는 게 집중했었고, 그다음에 냉전 말기에도 그런 측면에서도 독일을 또 거스를 수 없고, 또 그리고 태평양 방면을 보니까 중국을 상대로 자기도 경제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편으로 또 그 밑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또 받쳐주는 게, 서로 이제 같이 뭘 해가지고 진출하는 것도 있고 서로 상호 보완해서 기술 보완도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기술력 성장이 뭐 엄청나게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한 20년 사이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분할 발주 얘기가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그쪽으로 좀 보는 그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6척에서 뭐 절반 나눠서 독일과 뭐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이제 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런 이제 말씀들 하신 분들이 많고 전망을.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6척은 기존에 먼저 분할 발주한 것 중에 상태를 이제 보는 거죠. 독일이나 대한민국이 그 기간 중에 어떻게 이제 건함을 하는지, 잠수함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누가 먼저 납기를 하고 아니면 성능이 만족한다든지 아니면 모자란다든지 그걸 다 체크해 본 다음에 아마 2차 사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 6척이 발주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결과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잠수함 수출은 사실상 이번이 이제 성사가 되면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것도 우리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 장보고 1형에서 시작해서 이제 장보고 3인데 사실상 이게 처음이죠. 과거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3척 수출한 그 사례는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이제 옛날 독일의 이 공구급 잠수함을 그대로 이제 모방 그 설계해서 건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도 없고, 결과도 그 뒤끝도 좀 있었고 인도네시아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제하는 입장들이고 이 업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잠수함 수출이 성사돼야만 새로운 잠수함이고 어떤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수주전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밀리는 게 아니냐, 말씀 주신 대로 캐나다가 영연방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좀 독일이 우세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수주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비교해서 실제 작전을 하는 실전 배치된 잠수함이고, 그리고 이제 3,000톤을 우리가 사실 처음 만들어 봤지만은 수직 발사관, 소위 탄도탄 탑재해서 화력도 상당히 강하고 전례가 없는 재래식 잠수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센서 성능도 그렇고 이게 아주 특화된, 한반도 주변에 특화된 잠수함이고, 또 이것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갔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제 하와이 중간점이 있는데 이 건너간 거를 이제 실증을 하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 건너갔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와이에서 캐나다 잠수함, 기존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승조원들이 이제 와서 승선을 같이 해서 얼만큼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를 다 이제 직접 보여주고 눈으로 확인해라. 그 내부 이제
어떤 함정의 그 잠수함 내부의 어떤 그 용접 같은 거를 이제 생활을 하면서 물론 뭐 불편한 것도 있죠. 잠수함이니까 수중 전력이니까 이제 그럼에도 이게 좀 널찍하고 3,000톤 대니까 아무래도 숙소 안에서 이제 뭐 잠자고 먹고 이런 거를 이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캐나다 승조원들 그 빅토리아급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좋다, 쾌적하다. 이제 그걸 많이 이제 느껴라.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안정성 두 가지를 다 확인을 이제 해주고 성능, 뭐 센서 같은 거 가동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보여주고 포착을 해서 어떻게 추적하는지. 그래서 이게 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해군이 사용자 입장에서 방사청과 국방부의 어떤 협력을 해라. 업체 사업에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입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 태평양을 이제 건너간다는 게 캐나다까지 상당히 좀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안전하게 이제 갔다 와도 이 정비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지금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한반도 작전에서는 이제 좀 벗어날 수밖에 없고 몇 달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좀 소소한 리스크는 있는데 이 방산 수출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트 2단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1단계를 하는 거는 과거에 2022년 그 러우 전쟁 발발하면서 그해 9월 달에 이제 1차 계약이 성사된 폴란드 수출. 이게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 그리고 FA50 이게 네 가지 이제 품목이 계약은 됐는데 그건 사실 현 정부,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정부의 사례이기 때문에 뭔가 실적을 좀 새롭게 그다음에 도약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K방산이 실제 이렇게 발전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입증을 하려면은 지금 당장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까지 이제 실장까지 가고 뭐 그랬던 게 잠수함도 건너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쪽에 여러 이제 뭐 장관들이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다른 여러 외교부라든지 다 어떤 수시로 만나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최소한 분할 발주라도 받아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기는 항상 마음이 급하니까 6월 말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평상시의 문화, 어떤 쉬어야 되는 문화가 있어서 9월 달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캐나다 승조원들이 직접 승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좀 긍정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된 걸 벌써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뭐 사진이라든지 당연히 뭐 밝은 모습이고 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100% 믿을 수는 없고 왜냐면은 그 승조원들의 어떤 평상시에 뭐 이게 스파이 전쟁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승조원들이 중간급 책임자 이상이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부사관이라도 그러면 그 배후에는 또 일종의 합법적인 그 접촉이나 로비가 있을 수 있는 게 독일 쪽에서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그쪽들하고 이제 친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잠수함이 아주 상당히 큰 잠수함이니까 상대적으로 2,000톤 때보다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보여줬어도 약간 다운시켜서 보고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그 사업 관리자들한테 결정권자들한테 완화해서 얘기한다면은 이러이러한 점이 참 좋았다고 하면서 단점을 굳이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걸 그대로 승선을 하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 참고를 하죠. 그러니까 장점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단점도 세세한 거 생활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단기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 그럼 또 그거를 이제 주면은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다 그런 거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이제 경쟁 붙일 때 그래서 그런 변수가 생각지 않게 좀 그 점수제에 들어갈 때 아니면은 보고서에 어떤 첨삭이 되고 첨가가 되면은 또 이거를 부풀려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사들을 사진과 기사들을 보면서 뭐 여자 승조원들이 타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우리 참 대단한 그 잠수함을 보여줬지 했는 그런 마음보다는 걱정의 마음이 더 앞섰어요. 그냥 이미지나 문장 어떤 기자가 쓴 거지만은 그것도 다 전해 듣고 해군을 통해서 전해 듣고 썼겠지만 보도 자료에 의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느낌이라는 게 이 바닥에 밀리터리 사업들을 전 세계적인 사업이나 우리 국내 한국의 사업들을 보면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뭐 아주 국세계 믿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외 수출에 있었어도 이제 그런 게 토대가 돼서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걱정이 더 앞서요 저는. 얘네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잘 할까? 거기 여러 명이 탑승을 이제 승선을 했을 텐데 이게 한결같이 우리께 최고다고 이제 해줄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신문 온라인 기사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못 쓰겠죠. 한편으로는 하나오션이나 또 방사청이나 또 청와대에서 볼 때는 또 실망하는 게 있고 이제 그렇게 뭐 또 자기들 어떤 기류에 따라서 나눠지기 있기 때문에 기사 쓰는 것도 아주 있는 그들의 기사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숨어 있는 그게 있거든요, 내용들이. 근데 좀 보면서 좀 긴장을 더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6월 달에 바로 될까? 그보다는 쟤들 다 놀러 갔다 온 다음에 쉬고 온 다음에 9월달. 그러면 사람이 이제 지치죠. 우리는 이제 빨리 좀 결판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전에 우리는 KDDX라는 사업을 또 결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황이 국내 이 특선 사업을 이제 하는 경쟁업체가 HD 현대하고 이제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 쪽은 이제 최근에 접촉을 해보니까
긴장을 하고 있지만은 KDDX 수상 전투함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그거하고 함께 캐나다 잠수함 수출 뭐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게 이제 저기죠 원자력 잠수함 우리나라 N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장보고 포 사업 이게 네 가지를 이제 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캐나다 사업부터 이겨야만 이게 다 순조로울 것이다. 그 영향을 받아서 국내 사업도 순조롭게 국내에서 경쟁업체를 좀 더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분위기, 업체 중심의 분위기하고 캐나다 물건을 도입하는 입장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걔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급하지는 않아요. 느긋한 거죠. 전통적으로 서유럽이나 뭐 미국, 그다음에 이제 북미 대륙의 카나다죠. 이렇게 업체들을 이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상대를 해보면은 특히 서유럽 사람들이 뭔가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캐나다하고 뭔가 뒤에서 작업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미국 업체가 또 틀려요. 뭔가 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심하고 우리가 뭐 100%될 것이다. 이제 그거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긴장하고 여름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하고 이제 좀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캐나다가 급히 좀 잠수함을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캐나다 아니요, 실제로는 급할 거 없어요. 그런가요? 어차피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 세력에 어떤 SSN 공격형 잠수함이죠. 전략 잠수함이 아닌 그거를 이제 수시로 작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방면, 그게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 방면이죠. 그쪽에 해안이고, 그다음에 대서양 쪽에 워싱턴 그쪽에 뉴욕 쪽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 용어로 해서 초기에 이제 작전을 나가면은 그 위까지 캐나다 해역까지 앞에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대서양 방면은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캐나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이 조급하다, 빨리 이걸 도입해야 된다, 당장 누가 쳐들어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한번 새로운 신전력을 이제 입수하고 도입하면은 그게 보통 4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체 시기에 왔다는 것 뿐이고 그들이 현재 그 빅토리아급이라고 하는 뭐 잠수함이 4척 중에 이제 실제 가동 제대로 되는 걸 한 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동안에는 뭐 하고 놀았나? 그다음에 그전에는 또 한 몇 년 전에는 또 하나는 또 불타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작전에서는 이제 배제를 하게 되고 수리를 해도 잠수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전력이라고 할 게 투입할 수 있는 게 한 척인데 태평양과 대서양 방면이 있는데 북극 쪽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안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뜯어먹는다 이런 표현을 한 게 나토를 향해서도 그런 측면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다 써야 되고 자기 걱정에 의해서 북미 대륙도 다 주변도 지켜야 되고 나토 지역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국의 주류 세력이 다 그쪽에서 대부분 왔고 세력이 아직도 잡고 있고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물론 유태인계도 다 합해져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트럼프가 지겨운 거죠. 자기가 살면서 지금 80살인데 저보다 당연히 나이도 많고 그러면 과거에 이분 나이에 비례해서 60년대의 미국의 흐름, 안보 흐름 경제나 70년대, 80년대 그걸 다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소위 친인척 관계 아주 엄밀하게 올라가면 DNA 이런 걸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지겨운 거죠. 그래서 이 캐나다가 또 미국을 그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서 미국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절차에 의해서 뭐 여름에 휴가 갈 거 다 갔다 오고 2달, 한 달도 아닌 2달.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결정하면 돼. 그리고 뭐 사인도 뭐 계약도 분할 발주를 하게 되면은 뭐 나중에 해도 돼. 연말에 해도 돼. 뭐 이런 거. 우선 협상 대상자를 2개 다 뽑아도 돼. 상당히 좀 변칙적이죠.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급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급하다. 그래서 독일은 또 이제 이게 212CD, 그러니까 기존의 212급, 자기 이제 독일 해군이 또 보유하고 있지만은 이게 등장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이태리도 가지고 있지만은 두 나라가. 이거를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20년 이후에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2040년대, 50년대. 그거를 이제 사업을 빌미로 따오면서 그거에 대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자국의 잠수함도 좀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고 어떤 탄력을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독일도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보다는 좀 덜 할 것 같고 워낙 뭐 독일의 잠수함이라는 게 기존에 214도 잘 팔았고 214급도. 그래서 자국 내 독일 회사들이 잠수함 회사가 지금 잘 뭐 그렇게 뭐 멈춰 있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세일즈하고 다니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실제 뭐 급하고 뭔가 실적을 좀 내야 되는 거는 우리 현 정부에서 하나오션과 방위사업청 국방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정책적인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보다는 방위사업청의 청장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 두 분야가 이제 좀 급한 거죠. 캐나다에 이어서 UAE나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에서도 잠수함 수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잠수함 수출 가능하리라 보시나요? 이거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현재도
결국에는 이제 이 이란전이 이어지는 게 뭐 수그러졌다 다시 또 쏘고 맞고 이제 하는 게 보면은 넓게 얘기해서는 미사일전과 함께 드론전, 그다음에 이제 항공전이죠. 항공 공습전. 여기에 집중되고 있지 뭐 지상군이 투입돼서 어디서 전투를 하고 있다 이것도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해상 전력들이 특히 이 걸프만 국가들이 뭐 사우디를 포함해서 뭐 해군 전력이 투입돼서 무슨 작전을 하고 있다는지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언젠가 이거는 이제 휴전과 종전으로 가면은 이란이 확실하게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종다양한 이제 어떤 반대로 이제 기습을 받으면은 다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 그런 전력들을 이제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아랍에미리트도 잠수함을 이제 갖긴 해야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 이란전이 이제 생기기 전에는 사우디가 이제 고민을 했었죠. 수중 전력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그거는 이제 발단은 홍해 지역에 이제 후티 반군 때문에. 후티 반군을 이제 어떻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잠수함을 좀 그 근해 외에서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또 이번에는 또 이란전. 이란전에서 보면은 이란 해군이 러시아제 킬러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조그만 뭐 소형 잠수정들인데 이것들이 본격 뭐 투입되거나 작전한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뭐 미군을 상대로. 근데 이게 좀 잠재력은 있죠. 이란 해군의 잠수함이 이제 살아남아서 몇 척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나오면 작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해상과 이제 수중 전력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중동 국가들이 또 이 엠버고를 걸거나 또 장기 세일즈 뭐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이게 뭐 분야가 아니에요. 전력 보강을 빨리 해야 되는. 지금 급한 거는 지대공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대드론 무기들. 이제 이걸 당장 눈앞에 이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잠수함 이 수주나 얘기는 좀 더 밀려지지 않을까. 연말이나 내년까지 또 이렇게 얘기가 가라앉았다가 몇 달 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협상을 뭐 처음 초기 협상으로 계속 가더라도 실제 업체 선정, 나라 선정, 업체 선정을 해서 뭐 계약까지 가는 거는 뭐 우리는 항상 급하지만은 그들 입장에서는 27년도 돼야 되지 않을까. 27년도 후반기. 그래서 또 이 사업에 있어서 군사력 어떤 새로운 어떤 건설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공 분야, 미사일 포함해서 들어오니까 항공 분야는 먼저 이제 배정을 새롭게 예산 배정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잠수함이나 호위함, 함대공 미사일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은. 그리고 지상군 뭐 전에 전차 이 이란전이 터지기 전에 전차 뭐 도입을 한 해만 했는데 그건 쑥 들어갔어요. 당연히 전차 갖고 지금 뭐 대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지상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 수중 전력에 대한 거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가 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중심으로 잠수함 업체니까 그래서 이제 중동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캐나다가 우선이다. 그리고 국내 사업들이 이제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걸 장보고 포는 또 이거를 사업화 시켜야 되고,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장보고 포라는 재래식 잠수함도 같이 이거를 사업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워낙 원자력은 이제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잠수함이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해군 전력에 보완을 해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장보고 포 사업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죠. 같이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해외는 이제 캐나다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 업체에서는 많이 고민이 오히려 그 직전에 선정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죠.